네, 10조 원을 XRP 구매에 사용한 리플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리플이 자체 코인 XRP를 사는 것의 합법성은 사실상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통상 기업이 자체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관행은 일반적이며 흔히 이 단어를 바이백이라고 하죠. 이 삼성이 삼성 주식을 매입하는 것, LG가 LG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바이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주가나 가격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는 본인 기업의 미래에 대한 경영진들의 자신감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로 인식하기도 하죠. 다만 이것이 한 끗 차이로 가격 조작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요. 이 가격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인 결과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법률상 리플이 XRP를 사들이는 맥락에서 가격 조작의 증거가 있다라면 SEC와 CFTC가 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며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집행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시장의 경우는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에 급진적인 상승세에 이어서 지금의 이러한 모습은 더 높은 곳을 향한 기모기인 것일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0.03% 상승한 23,42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1.31% 상승한 1,67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0.93% 상승한 이제 0.41달러, 8위의 에이다는 0.15% 상승한 0.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5%, 1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이제 숏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안타깝게도 이제 아쉽게도 75%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지난 FOMC 이후에 이 상승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 전 발표된 비농업 부분 이 고용지표가 반세기 만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 동결의 시기가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데, 이에 월가의 주요 은행들 또한 지금의 자산시장의 랠리가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래는 연기된 종말이라며 아직 미 증시에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는 경고를 날리게 됩니다. 이는 미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 크립토 마켓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에 다가오는 3월 이루어질 FOMC에 대해서 CME 패드 워치의 경우는 이 3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 확률에 대해서 무려 99.6%에 달한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 이 3월 이후 5월에서 이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의 경우는 그 수치가 더욱 낮아졌으며 이제 똑같이 25bp 올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 기업 이 마라톤 디지털에서도 그리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채굴한 비트코인 1,500여 개를 추가적으로 매각할 것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라톤 디지털은 성명서를 통해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팔았고, 올해 중 보유 비트코인 일부를 추가로 매각할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굴자들의 채산성의 경우는 지난 12월 말 기준 이제 무려 70% 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한 최근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에 도달한 현 시점,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은 1월 상승하였지만 채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이 더욱 악화가 된 것이죠. 이 통상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채굴 난이도의 상승을 일으키고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이제 채굴 비용의 상승을 일으키는 이 메커니즘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현 상황 속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나마 디지털 마라톤과 같이 자본력이 빵빵한 거대 기업들이야 뭐 채굴한 비트코인이라도 팔면서 버티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중소채굴 기업들의 경우는 망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부정적인 소식들, 이러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3,2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크립토컨트의 한 기고자의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새로운 강세장 초입부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MVRV 값이 1.19까지 상승한 비트코인은 올해 4만 달러의 적정 가격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월 동안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을 했으며 이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교차하며 골든 크로스 셋업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비트코인 실현 가격 위로 상승했고 실현 가격은 모든 비트코인 매입 평균 가격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분배 사이클이 끝났고 이미 반감기를 위한 축적 주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얼마 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인 매트릭스 포트 또한 비트코인이 연말 45,000달러의 전망,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발이 꼬였는데,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매트릭스 포트 또한 비트코인이 연말 45,000달러의 전망, 이제 도달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와 비슷한 가격대를 전망했던 대한민국의 한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빗썸입니다. 이 빗썸의 경제연구소는 얼마 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말 한화 5,200만 원, 현재 환율로 약 42,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였는데 정말 올해 비트코인 4만 달러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 플랜 B 또한 FTX 갭을 다 메웠으니 이제는 루나 갭을 메우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네, 무튼 이러한 빗썸에서 코인 마켓에 180조의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빗썸 연구소 은행 가상자산 규제 도입 코인 시장 180조 투자금 유입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 경제 연구소는 작년 말 은행에 가상자산 건전성 규제안이 도입되면서 최대 180조 원의 투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빗썸 경제연구소는 3일 가상자산 관련 은행 건전성 규제 발표 시장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하는데 이제 작년 12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관한 건전성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규제안 핵심은 세계 은행 규제인 바젤3에 맞춰 가상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했다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빗썸 경제연구소는 해당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향후 세계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규제안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시총 10인의 가상자산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그룹 2A로 분류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룹 2A는 이렇게 그룹 1, 그룹 2라고 써 있죠.
있죠. 이 그룹 2의 위험 해지 수단 등이 있는 이제 가상자산 여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선호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면서 은행의 자금 규모는 2030년 기준 최대 1,463억 달러, 하나약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0조 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크립토 마켓에 전통 금융가들의 자본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듣기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제 실제로 이미 이 전통 금융그룹의 자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들어왔다라는 것이 중론인 상태이며 규제가 확실하게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보다 확실한 자금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3년 들어서 가격의 상승과 함께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연말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제 이에 지난 FTX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꾸준히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팀 드레이퍼입니다. 이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FTX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올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디지털 엑셀 조각이라고 하자 이 워렌 버핏에게 이제 속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탈중앙화 경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에 지난 2022년 5월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이 스리랑카의 경우는 연쇄 폭탄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관광객이 급감하여 외화벌이가 줄게 되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국민들은 결국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팀 드레이퍼와 스리랑카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 팀 드레이퍼 형님께서 이 스리랑카의 대통령을 만나 비트코인 채택을 권유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팀 드레이퍼 스리랑카 대통령과 중앙은행장에 비트코인 채택 권유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억만장자 벤처 투자가 팀 드레이퍼가 스리랑카 방문 중에 비트코인 채택을 권유했으나 냉대를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 넥타이 차림으로 스리랑카 중앙은행을 방문했다가 이 중앙은행 총재인 위라 신게로부터 냉대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는데 이제 팀 드레이퍼는 중앙은행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왔다면서 비트코인 채택은 완벽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고 부패 척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부패 척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니까 이렇게 냉대를 받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퉁명스럽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사에서도 퉁명스럽게 답변했다. 뭐 냉대를 받았다고 하면은 네, 얼마나 이렇게 그 냉대를 받은 건지 대충 감이 오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채택은 스리랑카의 현실이 되지 않을 것, 비트코인을 도입해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스리랑카는 외환 위기로 국제통화기금 IMF와 구제 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만남은 드레이퍼가 이번 주 스리랑카를 방문해 현지 기업인들과 드레이퍼를 만나다라는 TV쇼를 촬영하는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팀 드레이퍼는 이 라닐 위크레마싱해 스리랑카 이름이 참 힘드네요. 네, 이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또 한 번 비트코인 채택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저 같아도 이 비트코인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뭐 어느 나라의 억만장자라고 비트코인 갑자기 이거를 채택하라라고 하면은 좀 벙칠 것 같긴 합니다. 참 근데 이 팀 드레이퍼 이분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리 이 디폴트한 국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가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라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한 이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채택하고 가격이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인식 자체가 긍정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을 직간접적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은 증가를 할 것이며 실제로도 꼭 법정화폐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국가들은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이 SEC가 리플사에게 소송을 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가격 조작을 지시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SEC가 리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 한화 약 10조 원에 달하는 XRP를 매입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리플 SEC 소송 제기 이후 84억 달러 XRP 구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리플을 고소한 2020년 말 이후에 리플사가 모두 84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 이 XRP를 구매했다. 블록윅스가 보도하였습니다. 이 블록윅스는 3일 리플마켓 리소스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블록윅스는 2020년 12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랩스와 최고 경영자를 SEC가 고소한 뒤 리플 가치가 20% 하락했으나 리플랩스는 2차 시장에서 XRP 토큰을 지속적으로 사들였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리플 가격이 펌핑한 것도 리플사의 구매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였는데요. 이 리플랩스는 2021년과 2022년 리플을 송금에 사용하기 위해 기관과 고객이 매입한 111억 달러 상당의 매출 중에 75%인 84억 달러를 2차 시장에서 XRP를 사용하는 데 사용했다. 이 블록윅스는 리플랩스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10조 원, 이제 10조 원을 XRP 구매에 사용한 리플사를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 리플이 자체 코인 XRP를 사는 것의 합법성은 사실상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통상 기업이 자체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관행은 일반적이며 흔히 이 단어를 이제 우리는 바이백이라고 하죠. 이 삼성이 삼성 주식을 매입하는 것, LG가 LG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바이백이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주가나 가격을 높이는 데도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는 본인 기업의 미래에 대한 경영진들의 자신감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로 인식을 하기도 하죠. 이제 다만 이것이 한 끗 차이로 가격 조작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가격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인 결과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법률상 리플이 XRP를 사들이는 맥락에서 가격 조작의 증거가 있다라면 SEC와 CFTC가 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집행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죠. 그저 자사주를 매입하는 바이백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일지 그게 아닐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이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